안녕하세요.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만화콘텐츠 스쿨의 교수 홍난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샌프란시스코 화랑관이라는 작품으로 데뷔를 해서 계룡손녀전 그리고 헤어진 다음날 달리기, 지금 현재는 윤리를 그리고 있는 웹툰 작가 돌베입니다. 반갑습니다. 돌베 작가님과 네. 만화를 그리는 일의 기쁨과 그리고 힘듦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망생 시절에 굉장히 좀 힘든 고난의 시련의 시간들 이런 것들을 좀 견디면서 작업을 하셨는지 많은 지망생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 이야기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항상 어렸을 때부터 만화가를 하고 싶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처음 이제 만화를 접하고 수업 시간에 이렇게 공부는 안 하고 만화 그리고 있고, 그리고 만화는 이제 너무 하고 싶은데 어른들이 이제 만화하면 굶어 죽는다, 만화는 정말 직업으로 할 것이 못 된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또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는 만화책을 제가 보고 있으면 막 찢어버리고 막 그러셨어요. 그래갖고 아 진짜 만화는 나쁜 거구나,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제가 다른 곳에 이제 게임 회사에 일하고 있었는데 그때 만화를 이제 틈틈이 그려서 올렸더니 네이버 웹툰에서 연락이 와서 연재를 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만화가가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망생 시절 이렇게 딱히 없었고요. 왜냐면 저는 이직을 한 거니까 데뷔를 얼떨결에 하게 되고 지금이 가장 힘든 시간입니다. 아, 정말요? 네, 지망생 왜냐면 시절보다? 네. 샌프란시스코 화랑관을 그리고 있을 때는 정말 기대가 1도 없었거든요. 그냥 만화 처음 그리니까 못 그리는 건 당연하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재밌게 그렸는데 데뷔 10년 차가 되다 보니까 저에 대한 기대가 생긴 거예요. 10년 차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런 기대가 생겨버려서 그렇습니다. 말은 굉장히 네. 운이 좋았다, 그리고 네. 쉬웠던 시기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래도 데뷔를 하시는 데는 또 많은 노력이 있었잖아요. 네, 도전 만화와 그리고 베스트 도전을 거쳐서 정식 데뷔에 이르게 되셨고 네. 회사를 다니시는 가운데 미국에서 퇴근하시고 그때 조금씩 그리면서 지나와서 그렇지 그때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시간적으로 굉장히 부족해서 투잡 뛰는 게 정말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되게 고됐던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몸이 힘들었지 마음은 안 힘들었어요. 네. 작품에 대한 욕심이 있어가지고 많아지니까 네. 힘들어지더라. 작가님의 윤리가 전시되고 있는 청강 만화역사박물관에는 굉장히 많은 도서들도 전시가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많이 소장하고 있는데 볼 수 있나요? 네. 너무 좋다. 작가님도 그런 네. 잡지를 보시던 세대시고 그리고 네. 그 잡지를 통해서 지망생 시절, 어린 시절에 영향을 많이 받으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네. 어떤 잡지를 즐겨보셨고 어떤 작품에 영향을 많이 받으셨나요?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제가 사기 시작했는데 윙크를 항상 샀어요. 근데 사면은 정말 소중하게 보고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10번 정독하고, 사촌이 근처에 살았는데 걔는 윙크를 샀어. 둘이 돌려봤어요. 네. 네. 그래서 윙크 사고 나는 윙크 사고 이렇게 돌려서 같이 이렇게 보고, 그때 봤던 만화들이 이제 신익숙 작가님, 강영옥 작가님. 그러면 신일숙 작가님의 작품을 보면서 네. 지금의 윤리에 어떤 영향을 받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큰 영향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작품을 그리면서 나는 신일숙 작가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는 게 아니라 돌이켜보니까 내가 영향받은 작품들이 조금씩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신일숙 작가님의 아르미아 네 딸들이란 작품이었고, 그 작품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런 작화에, 그런 스토리에 뭐 왕이 나오고 여왕이 나오고 신이 나오고 이런 이야기들이 압도적이고 네.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내가 진짜 이 세계 안에 살아가는 사람처럼 벅참이 느껴지는 작품이어서 그 작품 영향 정말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욕심을 갖게 되니까 오히려 힘들더라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근데 이런 생각은 작가님만이 아니라 정말 모든 작가님, 지망생들도 비슷하게 이런 부분에서 되게 작품을 만드는 어떤 힘듦에 짓눌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그들에게 힘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웹툰을 그리는 일이 얼마나 보람되고 기쁜 일이 많은 줄 아냐 라고 하면서 네. 그런 사례들을 좀 얘기를 해주세요. 힘이 날 수 있는. 힘이 날 수 있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제 스케줄을 제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연재 주문은 안 되고요. 연재 안 하고 있을 때는 이때쯤 연재 들어가면 요때 좀 쉴 수 있겠다 이런 스케줄 조정이 비교적 가능하고, 또 지역 상관없이 작업할 수 있어서 그런 거 좋기도 하고, 역시 가장 좋은 점은 독자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가장 좋아요. 저는 그 댓글 보는 맛으로 작품을 그렸던 것 같고, 이렇게 전시회 할 때나 행사나 강연이나 이렇게 가면은 제 작품을 재밌게 봤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때마다 정말 진짜 큰 보람 느낍니다. 너무 기뻐요. 네, 그러니까 그 기쁨 때문에 작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되게 큰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래서 저도 가끔 이직하고 싶거든요. 어떤 직업으로요? 저희 부모님이 경북 청도에 계신데 거기 감이 유명해요. 그래서 감 싸는 이런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면 꽤 짭짤하거든요. 이거는 아까 질문의 의도를 잘못 파악하신 것 같은데. 왜냐면 이거 행복하려고 하는 건데, 그죠? 근데 이거 행복하지 않으면 그만둬도 되고, 뭐 다시 돌아와도 되고. 그러니까 너무 막 이제 부담감 가지고 작품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내 웹툰 작가의 삶을 좀 더 길게 연장시키게끔 만드는 어떤 철칙 같은 것들이 있으세요? 저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좀 리스트가 있어요. 그거는 다 하고 은퇴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거 언제 감싸시나요? 감요 은퇴하고 나서. 아, 어떻게 보면 작가님은 작가 생활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네. 운동뿐만이 아니라 자기 관리를 하는데 자기 관리의 일환으로서 언제든 내가 감쌀 수 있다. 그렇죠. 네. 언제든 때려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기를 달래가면서 관리를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초조해질 것 같아요. 저 걱정이 많은 스타일이어서 내가 뭐 괜찮다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 만나고로서 이제 너가 연재를 못하게 되면 너 인생 망해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아이 괜찮아 언제든지 때려칠 수 있어 이런 말을 저한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나 자신한테 위로를 해줘가면서 네. 좀 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지치지 않게 해나가야겠다라고 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오늘 돌배 작가님을 모시고요. 청강 만화 역사 박물관에서 윤리 컨셉 아트 전시회가 열리는 기념으로 하여 이렇게 인터뷰를 길게 나누어 봤습니다. 돌배 작가님 인터뷰 네. 어떠셨나요? 제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너무 고마워요. 왜 할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질문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내가 이런 작가였구나라는 걸 깨닫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기 전시되어 있는 작품 너무 퀄리티가 되게 높고 되게 예쁘게 잘 인쇄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전시는 일시적으로만 네, 열리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확 찍어 두었으니까 박제됐네요. 네, 네. 언제든지 또 영상으로 이 전시를 구경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돌배 작가님, 청강 만화역사박물관에 방문해 주시고 네. 자리를 빛내주셔서 무척 감사드립니다. 아유. 윤리 시즌2도 제가 네. 많이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